전자계약 1에서 3장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을 해 보려고 지금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알아야 될 게, 제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가장 못 본 과목이 전자기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리한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되게 부실하고, 오로지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만 나열한 느낌의 정리 영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메인으로 전자기하학을 공부하지 말고 그냥 난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 그리고 전자기하학에 대한 두려움을 살짝 해소시키는 느낌으로 빠르게 1에서 3장까지 정리 내용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중심적인 부분은 벡터랑 그 좌표 변환에 관한 내용인데, 벡터의 크기나 단위 벡터, 그리고 내적, 이런 거는 일반 수학 1과 2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사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박스는 나중에 뒤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벡터 A에다가 단위 벡터 AX를 곱하면은 AX의 단위 벡터가 나온다 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거 나중에 알려주고, 먼저 설명해 줘야겠다. 이 원통좌표계 표를 쓴 건데요, 이게 원통좌표계의 로, 파이, z, 그리고 이게 직교좌표계의 x, y, z입니다. 즉 원통좌표계를 여기다 적고 직교좌표를 적은 건데, 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원통좌표계를 직교좌표계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직교좌표계를 원통좌표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로랑 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지금 원기둥 좌표계인데 대충 원기둥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이 직경, 반경인가? 반경이 이게 로고, 그리고 여기서 360도 돌아가는 이거의 각도, 뭐 여기까지 갔다고 치면은 이게 파이입니다. 그리고 z는 이 원기둥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xy z는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 표 암기하셔야 됩니다. 계속 쓸 거예요. 그리고 원통좌표계의 미소 최적을 지금 좌표계에서 나타낸 건데, 이거를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원통좌표계의 dv를 r, dr, d 세타, dz 이렇게 일반 수학 1, 2에서 배웠을 텐데, 우리는 아까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r이 로로 바뀌고 세타가 파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전자기하학에서는 dv를 로, dflow, dphi, dz로 해요. 그리고 여기서 로가 붙는 이유, 이 로가 붙는 이유가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로 dphi 때문에 이 앞에 dv에 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가야지 그 연습 문제 풀 때 이거 관련된 내용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알고 나중에 연습 문제 풀 때 푸시면서 이걸 기억해서 푸시면 됩니다. 적어놓은 거 같네. 1.23p. 다음으로는 구변좌표계 미소 최적인, 똑같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구변좌표계의 dv가 뭐더라? 로 제곱 사인 파이에다가 원래 d로 d파이 d세타였나? 그랬을 텐데, 전자기하학에서는 r 제곱 사인 세타 dr d세타 d파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r 제곱 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r 사인 세타가 들어가고 여기서 r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r 제곱 사인 세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그 연습 문제에서 쓰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푸실 때 참고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공부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적은 내용이고요. 밑에 적었을 텐데,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는 직교좌표계와 원통좌표계의 x, y, z와 로, 파이, z를 서로 변환할 수 있게 적어놓은 표입니다. x는 로, 코사인,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원통좌표계의 그 로, 파이, z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이제 x, y, z로 이 표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꼭 남겨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표도 이건 이제 좌표 변환, 그러니까 벡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좌표 변환을 표현한 거고, 이건 이제 벡터의 변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벡터가 줬을 때 로 벡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x, y, z로 바꿀 수 있고, 다시 x, y, z를 로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이따가 예제를 풀 때 그냥 보면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거고요. 이 표를 난 외울 때 이 x가 원래 x는 r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일반 수학 원에서 배웠을 텐데, 똑같이 그래서 코사인 파이가 나오고 y니까 당연히 사인 파이, 그리고 이건 서로 이제 얘는 코사인 파이는 그대로, 그리고 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붙어서 가는 식으로 간단하게 나는 이해를 했어. 그렇게 알아두고 구면 좌표계도 똑같이 이렇게 좌표 변환을 이 표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 이것도 그 벡터 변환 할 때 계속 쓸 거야. 이 표가 지금 하나하나가 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 정리 잘했다 이거. 똑같이 이것도 벡터 변환할 때 쓰는 구좌표계 표, 이 단위 벡터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외울 때 나는 내가 맞는진 몰라도 되게 쉽게 외웠어. 그러니까 이 AR 벡터를 사인 세타 느낌이라 보고, 아까 전에 AX가 우리 원통좌표계에서 코사인 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있으니까 앞에는 사인 세타가 와. 그리고 AX니까 코사인 파이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돼. 그리고 나는 이걸 외울 때 그냥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여기 파이니까 여기는 코사인 세타 대신해서 코사인 파이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냥 사실 이건 난 그냥 외운 거 같긴 하다. 그래서 여기 세타가 있으니까 여긴 또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오고, 여기는 파이가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마이너스 사인 파이로만 바뀐다 라고 이해를 해서 이 표를 단순하게 외웠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 GPT 님께 여쭤봐서 했던 건데, 내가 설명한 부분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이야. 만약에 AX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것끼리 곱하고, 그리고 이것끼리 곱해. 이거는 곱하면 0이 나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이 식이 그래서 이 AX를 구하기 위한 이 가로들을 곱해서 더한 것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쉬워. 그리고 이렇게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AZ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랑 위에 있는 것들을 곱하면 0 나오고, AZ는 1이니까 AZ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표를 알아야지, 이 표를 외우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직교좌표계를 변환할 수 있다. 이거 내용은 이제 좌표 변환,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x, y, z를 로면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루트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좌표 변환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전자기억에서 나오는 이게 벡터 변환인데,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표를 이용해서 ax 구하고 싶다.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더해. 이런 식으로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R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끼리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AR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0분 만에 1단원 핵심 내용 다 짚고 넘어갔고 바로 2단원 들어갈게. 2단원부터 이제 전하, 에너지, 힘이 쓰이는 진짜 전자기학 느낌이 나는 단원인데 일단은 이 공식을 외워야 돼. F, 전하끼리 주고받는 힘을 의미하는 거고 이 K는 상수야. 상수인데 어떤 상수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의미해. 그리고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유전 상수로서 이거 36파이 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은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거를 우리는 외워야 됐어. 우리 박우상 교수님은 이 상수들을 전부 다 숫자로 변환해서 적으라고 하셔가지고 우리는 외웠고 너희들이 하는 신백균 교수님이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수님의 재량에 맞춰서 외워주면 될 것 같아. 사실 그리고 이 F는 딱히 안 쓰였고 우리는 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거 이 단원을 중심으로 했었어. 그래서 이거 이 에너지 공식을 외워야 돼. 전기장 세기를 의미하는 이인데 이게 전기장에도 방향이 있거든. 그래서 이 AR 벡터, 이 단위 벡터를 잊지 않고 써줘야 된다. 그리고 이 공식은 외우고 넘어가. F에서는 Q가 두 개였어. 여기 보면은 Q1, Q2. 그러니까 서로 전하끼리 주고받는 힘을 의미하는 거라서 F는 Q와 Q2였는데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 하나로만으로도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Q를 하나로만 썼다. 이거 알고 넘어가고 그리고 단위 중요한 거 당연히 힘이니까 이거 뉴턴을 썼고 전기장 세기는 뉴턴분의 쿨롱, 쿨롱분의 뉴턴 아니면은 볼트 퍼 미터를 쓴다. 이 점을 알고 넘어가고 그래서 설명을 좀 부족하겠네. 이거는 좀 이거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내가 처음 했을 때 이게 더 쉬운 줄 알고 했었는데 내가 왜 이거 쉽다고 했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AR 벡터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나 AR 벡터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나눠서 했었는데 그러는 것보다 AR 벡터를 써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무시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식에서 내가 말했던 전기장 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제곱분의 q AR 벡터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r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전하를 기준으로 그 위치, 그러니까 전기장 세기를 받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게 위치라고 치고 이게 전하라고 칠게. 이게 떨어진 거리를 이걸 r이라고 쳐. 그리고 이 r의 방향을 의미하는 AR 벡터. 그러니까 단위 벡터니까 뭐 이런 식으로 AR 벡터가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벡터를 이용하는 문제가 그 예제를 참고해서 보면 되고 그래서 이 r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전하와 전기장 세기를 받는 특정한 위치 사이의 거리라고 봐주면 돼. 그리고 아까 전에 위에서 1단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단위 벡터는
R분의 R 벡터야. 이거를 참고해서 정기장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돼. 이거 내가 적은 거는 나노쿨롱이랑 마이크로쿨롱의 단위를 표현한 거고, 이제부터 최적 전압 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최적 전압 밀도잖아. 최적이 이제 V니까 당연히 미터 세제곱이 들어가, 단위에. 그리고 쿨롱, 즉 한 부피 내에 있는 전하의 밀도를 의미하는 게 로 V다. 그래서 여기 써둔 것처럼 로 V는 부피분의 전하량을 의미하는 식이고, 따라서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Q를 인테그랄 로 V의 dV로 적을 수 있다.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고,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 전기장 세기는 Q분의 그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제곱이었었잖아. 그래서 이제 델타 2를 써가지고 델타 Q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Q가 뭐였어? 이 델타 Q가 로 V의 dV였어.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바꿔준 거고, 따라서 이걸 적분시키면은 전기장 세기가 나와. 그러니까 전기장 세기가 이런 공식이 튀어나오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전기장 세기의 로 V를 이용한 공식이야. 다음으로는 이제 선전화에서의 전기장 세기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거는 일반적인 전하를 의미한 거야. 근데 이건 선전화라는 특정한 전하에 대해서 공식을 되게 단순화한 시킨 그런 공식이고, 간단하게 공식을 설명하자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였는데 2파이가 됐고, 지금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게 로 L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로 V가 최적 전압 밀도였잖아. 그리고 얘는 로 L은 이제 선전압 밀도라고 부르는 걸 거야. 선전압 밀도를 로 L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여기서 로는 선전압부터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2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이라 제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서 R을 맡고 있는 게 여기서 로인 거야. 난 이게 헷갈려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거 대신해서 내가 따로 그냥 공식을 이렇게 썼어. 이걸 R로 바꿨고, 그리고 이걸 AR 벡터로 바꿨다. 그리고 선전화가 결국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넘어갈게. 이거는 살짝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 나도 오랜만이라서 내가 왜 적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네. 넘어갈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AR 벡터를 잡을 때 유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 힘을 주는 거, 이게 전하라고 치면은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받는 거거든. 즉 이 에너지가 시점이 여기라는 거야, 벡터 잡을 때. 그리고 여기가 종점인 거고, 즉 AR 벡터를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R 벡터 잡았잖아. 그래서 이 R 벡터를 잡을 때 벡터의 종점 마이너스 시점 해가지고 R 벡터를 잡을 텐데, 이때 그래서 시점이 선전화라는 걸 유의해서 잡아라. 시점이 선전화라기보다는 그냥 전화. 시점이 전화니까 당연히 시점이 선전화 잡았고, 종점이 임의의 점으로 잡았다. 그래서 AR 벡터 잡을 때 이거에 대해서 유의를 해준다. 다음으로는 이제 면전화라는 특이 상황에서 에너지 세기를 이제 단순화시킨 공식이고, 얘는 더 쉬워. 파이가 아까 전에 위에 있었는데 사라졌어.
그리고 원래 여기 R도 있었는데 여기는 R도 없어. 즉 면전화는 어디에 그 전화랑 떨어진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에너지는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면전화가 있으면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뭐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똑같은 에너지를 받는다. 왜 Y? 선전화에서는 R이 있어가지고 이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뀌는데 면전화에서는 R이 없잖아. 그래서 전화랑 떨어진 거리에 상관없이 똑같은 에너지를 받는다.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응용예제 2.6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내가 맞게 정리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 이게 틀렸으면 내가 평균보다 더 적은 점수가 나왔을 거니까 맞았던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여기에 무한 면전화가 있고 1, 2, 3이 있어. 얘는 특정 로 S를 가지는 잘 부족하겠네. 일단 이 공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은 이 로 S는 아까 전에 선 전압 밀도랑 똑같이 했던 것처럼 면전화에서는 면 전압 밀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AR 벡터인데 위에서는 근데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여기는 거리에 영향을 안 받잖아. 그래서 AM 벡터 면 전화의 수직 벡터 법선 벡터를 의미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면 전화를 XY 평면에 주어진 면 전화를 했을 때 XY 평면이니까 당연히 수직 벡터는 AZ가 된다. 그래서 법선 벡터가 AZ로 바꿔서 쓰면 된다. 이걸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로 S가 X고 로 S가 Y로 주어졌을 때 어떤 그 임의의 점이 전화를 받는 임의의 점이 이 두 개의 면전화 위에 있으면은 이를 합산할 때 그대로 적어줘. 일단 이걸 이해하고 두 번째 얘는 이 위에 X라는 그 면전화보다 아래에 있고 Y라는 면전화보다 위에 있어. 그래서 이걸 합산할 때 이 토탈이 2Y 다시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여기 있을 때는 두 개의 면전화보다 다 아래에 있으니까 이 토탈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Y 로 적어주면 된다. 즉 면전화보다 점이 큰 위치에 있으면은 이 전개장을 합산할 때 그대로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는데 어떤 임의의 점이 면전화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전개장 토탈을 구해준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거랑 그리고 2.22 연습 문제 이것도 그 면전에 대한 문제라서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내가 푼 방식인데 몰라 이거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봐주기만 하고 난 이렇게 했었다 근데 틀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줘. 벌써 2단원 끝났고 자 이제 3단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속은 전하량과 같다. 첫 번째 공식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전속 밀도 단위 잘 체크해주고 전속 밀도는 전기장에다가 유전 상수를 곱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게 2가 4파 이실론 제로분의 Q 곱하기 R제곱분의 AR 벡터였는데 여기서 이 제로를 곱해줬으니까 2가 제로가 사라져. 따라서 이렇게 이 제로 없는 전기장 공식이 전속 밀도다. 똑같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로브 2가 나와주고 그래서 선전화의 전속 밀도, 면전화의 전속 밀도 똑같이 이런 공식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전속은 Q랑 같아.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새로 나온 또 공식 당연히 전속은 전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겠지? 그걸 적분시킨 거고 당연하게도 이런 공식이 나온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전속은 Q와 똑같으니까
얘도 똑같이 공식이 성립하고, 그리고 위에서 2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Q는 로v dv의 인테그랄이니까 이렇게도 같은 공식이 나온다. 이 네 개가 동일한 뜻을 의미한다. 그거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이거 내가 적은 거는 일반적인 점전화에서 이 ds 점전화잖아. 그래서 원으로 취급돼서 원의 ds가 뭐야? 원의 건널비가 9의 건널비.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야. 따라서 이 ds가 4파이 r 제곱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ds 곱하기 4파이 r 제곱이 q의 ar 벡터로 나온다 라고 적어준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참고로 이 전속 밀도는 방향이 있다. AR 벡터를 까먹지 말고 넣어줘야 돼. 그 로브이는 밀도라서 방향이 없다. 이거 알아주고 이렇게 끝내고, 여기부터 이제 동축 케이블에 대한 설명인데 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A, 그리고 이거를 B라고 취급하고 어떤 점을 R로 잡은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한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에너지를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즉 Q나 뭐 W가 있으려면은, W래 전속이 있으려면은 이 A와 B, 이 동축 케이블 이 사이에 있어야지 전속이 있다. 즉 여기에 있거나 여기 바깥에 있어버리면은 이 R이라는 특수한 위치는 전속과 전하량이 없다. 그거를 이렇게 적어준 거고, 동축 케이블은 내가 아까 그렸던 것처럼 원기둥이기 때문에 건널비가 2파이 r1이다. 따라서 이 공식을 쓸 때 로 s, 표면 전하 밀도가 로 s니까 면적분의 전하량이잖아. 면적을 칠 때 2파이 rl이라고 쓴다. 원기둥의 건널비가 2파이 r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고, 로 s는 당연히 면적분의 전하니까 쿨롱 퍼 미터 제곱 써주면 돼. 그리고 외부 케이블은 마이너스가 붙는다, 음전화 밀도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고, 사실 내가 이제 박원상 교수님께서 수업을 들었을 때 이 동축 케이블에 대한 내용을 좀 강조를 하셔서 내가 되게 열심히 정리했었는데 나오진 않았어. 그리고 아마 신백균 교수님도 이 내용을 강조를 안 했다면은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뭐 공식 정리해 놓은 거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응용 예제에 대한 설명이야. 따로 설명할 게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이건 너희들이 이제 가볍게 내가 적은 것들 봐주면 될 것 같고, 즉 이것만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아. 점전화를 포함할 때 그때는 전화를 받고, 점전화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면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준 거 보시면 된다.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ds가 9의 면적이니까 4파이 r제곱이 나온다. 이건 넘어갈게. 이제 발산은 우리가 일반석 2에서 배웠을 거야. 그래서 어떤 벡터가 주었을 때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 한 걸 더한 게 발산이야. 발산의 단위는 쿨롱 퍼 미터 세제곱 이고, 이제 이건 직교좌표계에 관련된 발산을 설명한 거고, 이제 원통좌표계와 구면좌표계의 발산의 공식인데 되게 중요해. 이거를 우리가 이걸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떤 벡터를 발산으로 적는지에 따라서 공식 적용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벡터의 좌표계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발산 공식에 써주는 게 좋아. 적은 게 원통 좌표계의 발산 공식 로분의 1, 로분의 1, 얘는 그대로. 얘는 r제곱, r제곱, r산 세타, 산 세타, r산 세타 한 해주고 디파이 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얘는 똑같이 그러니까 외울 때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얘는 병만 주고 얘는 병만 주고 산 세타는 복구해주고 얘는 그대로 얘는 r산 세타만 받고 이런 식으로 외웠어. 그리고 발산은 방향이 존재하지 않아. 스칼 값이 나오니까 방향 벡터 붙이지 말도록 하자. 이건 예제니까 가볍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발산과 전압 밀도는 동일한 공식이다. 이걸 알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델 연산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과 달리 이게 내적이 없으니까 이 델 연산자 자체는 벡터다. 그리고 이 내적이 붙은 거는 스칼라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이 발산 D가 로브이니까 이게 이렇게 간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랑 똑같은 공식이 나오고 이거랑 똑같다고 설명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식이 완전 똑같은 공식이 나온 거야. 이거를 외워주고 개념적으로는 이 정도만 쓰이는 것 같네. 개념적으로는 이게 됐고 잠시만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3장에서는 개념적으로보다는 연습 문제를 많이 해보면서 그 공식을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Q는 로브이 DV였다. 2단원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아까 로브이는 발산 전속 밀도와 똑같으니까 따라서 Q는 로브이 DV는 발산 D DV는 그 가우스 발산 정리로 인해서 D의 DS와 똑같다. 따라서 이 공식으로 우리는 Q를 구할 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 그거를 의미하는 게 이거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토탈 Q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하는 바는 이 전속 밀도를 줬잖아. 그래서 이 전속 밀도를 이용해서 Q를 구해야 되고 따라서 아까 전에 적었던 공식으로 인해서 발산 D의 DV와 그리고 D의 DS를 이용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Q를 구해라. 이게 문제의 의도야.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발산 쓸 때 이게 어떤 좌표계인지를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냥 무작정 그 성분에 대해서만 편미분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경우는 R과 세타가 있으니까 우리는 구면좌표계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 따라서 구면좌표계의 발산 공식 이거를 써줘야 된다. R제곱, R산 세타, 산 세타, R산 세타 분의 1 디파이의 편미분 이거를 써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자. 이 주어진 식을 보고 적을 때 알맞은 반사항 공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DV 지금 이 공식을 쓸 때는 DV가 따로 있잖아. 따라서 발산을 하고 나서
이 DV를 따로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1단원에서 설명했던 DV처럼 구명의 DV는 R제곱 sin 세타 dr d 세타 d 파이다. 따라서 이거를 DV에 집어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 가지 방법 중 두 번째인 DDS를 설명할 건데 이게 내가 말했던 그 미소 최적 적어줬었잖아 아까 전에. 이거 기억하지? 그거에서 파생된 DS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이따가 이 두 번째를 설명할 때 더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일단 발산 DV에 대해서 보자. 그리고 이 지금 D가 주어진 식에서 이거밖에 없어. 성분이 AR이랑 A 세타, A 파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편미분할 때 당연하게도 R로 편미분하면은 0일 거고 파이로 편미분하면은 이 식은 0이 나온다. 따라서 이것만 우리는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걸 설명한 게 지금 이거를 적은 거고, 따라서 D 세타에 대해서 알산 세타와 사인 세타를 껴서 편미분을 해줬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제 DV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R의 범위와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파이의 범위도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인테그랄 DV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아마도 R이고 이게 세타고 이게 파이일 거야. 그리고 DV, 아까 구면좌표계의 DV는 R제곱 사인 세타가 들어가서 이 R제곱 사인 세타를 껴준 거고, 그리고 이거는 발산 D 식이다. 여기 적어뒀던 거 그대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계산기 돌리면은 마이너스 3.91 쿨롱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Q를 구했어. 토탈 차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테그랄 DDS를 이용해서 Q를 구해볼게. 원래 똑같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 전속밀도의 식에서는 세타 성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타는 무엇인 면에서만 전하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타 1과 세타 2일 때만 따지면 되는 거야. 이 면 전하를 따질 때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쿨롱의 토탈을 세타가 2일 때 마이너스 세타가 1일 때만 따져서 전하를 구하면 된다. 그걸 이용해서 토탈 차지가 세타가 2일 때를 적어준 게 이 식이고, 이거 DS, 그리고 이게 그냥 전소밀도 D.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DS야. 원래 구면좌표계의 DV가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Z D 파이 였잖아. 근데 R 사인 세타가 왔어. 왜냐면 세타가 고정일 때 구면좌표계의 면적무소는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이야. 자, 여기 그림 보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미소 최적에서 쓰이는 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세타를 고정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DV에서는 L제곱 사인 세타, 조금만 더 풀어서 쓸게. 그러면 그냥 DR에 R D 세타 R 사인 세타 D 파이가 들어간 거야.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세타, 이 전속밀도가 세타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타를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DS를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이게 사라지는 거야. DS를 할 때는 DR 곱하기 R 사인 세타 D 파이가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이 전속밀도 Q D DS를 따질 때 이 DS가 로 되게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이거를 설명한 게 이 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응용 문제에 대해서를 생각을 좀 더 해야 돼. 만약에 이 전속 밀도, 주어진 이 전속 밀도의 식에서
이 세타를 가진 게 아니라 만약에 phi 이게 만약에 a phi였다면 아니면은 이게 a r이었다면 이런 걸 생각해서 내가 if 1, 2를 적어놨지. 그래서 만약에 r을 고정시킨다면은 여기서 r만 고정된다. 그래서 똑같이 ds는 r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되는 거야. r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이 d 전속밀도 주어진 d가 파이였다면 성분이 그러면은 ds는 r dr d 세타가 되는 거야. 이게 빠지고 이것도 빠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응용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똑같이 이게 만약에 구면접하기가 아니라 원통 접하기였다면, 그러니까 이게 세타 r이 아니라 만약에 로 뭐 파이였다면 이런 걸 가정한 거야. 지금 내가 적어놓은 건 이게 원통 접하기는 안 적어놨네. 이 문제가 구면 접하기였으니까. 그림을 그려볼까? 이게 r d phi 로디파이다. 로디파이 이게 d로 그리고 이게 dz였어. 이 원통 접촉에서 한 미소 최적을 끄집어낸 거야. 이게 반지름 그리고 이게 z 옮기는 높이 그리고 이게 파이에 관련된 각도를 의미하는 거지. 이게 파이니까 이 파이에 따라서 그 설명했던 것처럼 로디파이가 원통 접촉의 dv가 로 d로 d파이 dz였으니까 여기서 이 로를 끄집어 내주는 게 이 로디파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전속 밀도가 오로지 파이로만 주어져서 파이를 고정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 원통 접촉의 ds는 d파이 dz가 되는 d로 dz가 되는 거지. 로디파이 있는 로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ds가 그러니까 d가 이 z에 대한 성분만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때 그러면 ds는 로 d로 d파이가 된다. 왜냐면 이 로 d파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 딴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다른 발사 문제가 나왔었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로 하고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개념들이나 예제 같은 게 굉장히 범위도 작고 부실해 내용이. 그러니까 꼭 내 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해서 공식 외우는데 써주고 많이 문제 풀면서 전자기학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마칠게.